일단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아, 또 뭘 또 그리시네요. 김쌤이 뭐 그리면 이거 좀 다른 건가? 이번엔 산수화인가요? 이것도 화학 기호 같은데 또 NH NH 농협이 예, 오늘도 사실 미완성 벌집 같긴 하죠. 예. 예. 약간 산 넘어 산 같아요. 야, 지선쌤 맞아. 경복궁 가면 드리블 거기에 이제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글루탐산이라 그러는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인데요. 네. 요 H 대신 여기다가 Na. NA NA는 나트륨인가요? 나트륨이죠. 영어로는 소듐이라 그래요. 나트륨은. 소듐. 소듐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나트륨이 하나 달린 글루탐산이거든요. 하나 있다는 거를 라틴어로 모노라 그래요. 모노. 모노가 하나. 모노 소듐 글루타메이트. 약자로 모노소듐 글루마테이드. MSG라 그래요. MSG. 아 그게 MSG구나. 그래서 MSG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요 NA를 빼고 나면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이란 건 뭐냐면 단백질 아시죠? 네네. 단백질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우리는 네.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 네. 여기에 단지 나트륨을 하나 붙인 건데 우리가 이거를 한 몇십 년 동안 먹으면 안 되는 독이라고 인식한 적이 있었거든요. MSG를 넣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인공의 무엇을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걸 먹은 느낌? 그렇게 이미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MSG는 일본 과학자가 20세기 초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한 일이죠. 이것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을 그걸 이제 넣으면? 네, 넣으면 그래서 이 맛은 그 이전에 존재하던 맛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붙여요 새로. 감칠맛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감칠맛. 감칠맛. 네, 만든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데 아지노모토라고 팔아요. 아지노모토. 그러니까 아지는 맛이에요. 맛. 미고요. 맛 미자. 또 모토는 원소 할 때 소예요. 그러니까 맛의 무슨 요소 이런 뜻이죠.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이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풀어요. 맛의 근원, 미. 이게 미군이에요. 그래서 아지노모토가 한국에 들어와서 미군으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초기에 만들어진 아지노모토는 대량 생산이 힘든 체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게 비쌌어요. 대량 생산 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나 쳐서 먹을 수 있는 아주 고급 향신료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싸지니까 대량 생산 공법이 개발된 다음에 싸진 다음에는 각종 식당에서 대량으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도 많이 썼고 근데 그렇죠. 다 들어가죠. 네, 사람들은 어느 시점부터 이제 MSG 미분은 절대로 넣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건강에 가장 나쁜 음식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1960년대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복통을 자꾸 일으키고 그랬는데 중국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MSG 때문이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 Chinese Restaurant Syndrome이라 그러는데 중국 식당 신드롬, 중국 식당 증후군. 그런 소문이 쫙 나가지고 사람들이 중국 식당을 안 가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결론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한동안은 이 MSG에 대한 규제가 각국에 생기게 되고 한동안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이제 한 나라 두 나라씩 이거에 대한 규제를 다 철폐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뒤늦게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제 괴담처럼 퍼지면서 화학 조미료라고 하면서 화학 좀.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저 중국 음식 짜장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게 막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MSG가 안 좋다고 막 이럴 때 누가 오더니 자기가 그동안에 짜장면을 먹으면 그렇게 졸렸다는 거예요.
그 저는 안 졸렸는데 내가 졸렸나 막 이렇게 생각. 그다음부터 한동안 짜장면을 끊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천연은 좋고 화학은 나쁘다는 그 인식이 어딘가 있는데 화학은 안 좋은 거. 이 MSG가 이제 화학 제품으로 분류된 이유는 이걸 대량 생산하는 방법은 그 사탕수수라는 식물에서 제가 설탕을 뽑아내거든요. 설탕을 다 뽑아내고 나면은 남는 거는 이제 당밀이라 그러는데 당밀에다가 적절한 그 균, 이제 배양할 수 있는 발효균을 넣어주면 우리가 마치 그 술을 만들듯이 네. 그 균이 당밀로부터 이 글루탐산을 만들어내요. 글루탐산을 만들어요. 최종적인 단계에 나트륨을 첨가를 해요. 근데 이때 이거는 그냥 공업용으로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트륨이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따로 치면 안 돼요? 소금이랑 그냥.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유리된 형태로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화학 제품으로 분리하게 돼요. 보통 저희가 공업으로 만들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은 멸치와 다시마를 삶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육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근데 멸치 다시다에서 그 파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MSG 그렇게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뭐 화학 저도 공업. 지금까지 계속 이거 그냥 화학 물질이라고만. 아니 결국 모든 건 화학 물질이에요. 우리도 화학 물질이에요. 사람들의 큰 이제 그런 오해, 의미에서, 네. 오해죠. 그 어쨌든 화학 물질이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나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물에 들어가면 NA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거는 글루탐산이니까 우리 몸에 필수로 필요한 아미노산이고 NA는 소금이에요. 그렇죠. 소금, 나트륨, 소금. 이게 나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웃기는 거는 이 MSG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려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라면에 아직 못 넣을 거예요. 몇 번 넣으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항을 MSG를 넣으려고 그러면은 그거 안 된다.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그러니까 MSG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넣어요.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수출할 때에도 우리나라 라면에다가 MSG를 넣고 수출을 해요. 맛이 확실히 좀 다르긴 해요. 외국에서 라면 그러면. 수출하는 라면에는 이걸 안 넣고 MSG를 넣어서 수출을 해요. 야, 이거 근데 상반되네. 국내에서는 MSG를 아직도 못 넣고 있어요. 이게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참 완전히 둔감해질 수도 없는 문제고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사실 마약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주사를 놓는 마약이 있고 뭐 코로 뭐 코로 이렇게 들이마시는 마약이 있고 그런데 그 주사를 통해서 놓는 마약이 이제 아편에서 시작된 건데 아편은 양귀비라는 꽃에서 추출된 마약이거든요. 아편을 이제 농축을 하면 이게 몰핀이 돼요. 그 저희가 전쟁 영화에서 보는 진통제죠. 그 총을 맞아서 손이 날아가고 막 이러면은 쓰러져서 막 죽어갈 때 나 몰핀 좀 놔줘 그러면 이제 고통을 주사기로 탁 꽂는 게 몰핀이라 몰핀을 조금 더 개량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어떤 화학적 처리를 했더니 몰핀이 엄청나게 막강한 이제 마약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마약의 이름이 헤로인이에요. 아, 헤로인. 근데 기본적으로 헤로인은 몰핀이에요. 그 변형된 부분 때문에 사람 뇌로 침투를 더 잘해요. 헤로인이야말로 마약 중에 마약.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만큼 아, 히로인. 그렇죠. 코카인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 흡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루를 이렇게 종이에 말아서 또 영화에 많이 나오죠, 이것도. 코카 잎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데 남미에서 자란대요. 첫 만남 때그 코카콜라 좋아하신다는 분이 누구죠? 코카콜라에 코카가 코카인에서 온. 아, 정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코카인이 강정제 같이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마약이 지금은 다 이게 나쁜 거다.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게 다들 되게 좋은 건 줄 알았고 실제 인류 역사에서 마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편을 그 19세기만 해도 학자들이 작가들이나 이런 머리 많이 쓴 사람들 그냥 우리 커피 마시듯이 지금 그렇게 많이 했다고 법으로 그래요. 규제하지 않았을 예. 때. 근데 이 두 가지 마약과 굉장히 다른 또 하나의 마약이 히로뽕이에요. 히로뽕. 완전히 화학이죠, 그거는. 그건 완전 화학이죠. 화학이죠. 예. 화학인데 이게 또 보셨... 히로뽕을 갖고 오셨나요? 아, 아니죠? 그랬으면은 정말 아주 리얼한
히로뽕인 거 아닌가요? 메스암페타민. 아 지금 뭐? 아 내가 제일 어려워하던 화학이다. 와. 자, 이게 메스암페타민 히로뽕이죠. 아, 이거 저게 필로폰이래요. 얼핏 보면 미완성 벌집 같은. 그러니까 이 꼭지점들에는 탄소가 있어요. 탄소. 탄소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보통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주르륵 있고 그 주위에 수소들이 있고요. 여기 탄소가 아닌 거라고는 요 질소 하나가 보이죠. 그러니까 탄소에다가 질소 넣은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 각성제. 이걸 먹으면은 이제 효율이 높아져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또 저거 맞고 그렇게 빨리 진군했죠. 예. 당시 독일군이 썼던 전략이 전격전이라는 전략이거든요. 빠른 속도로 적의 전선을 돌파해서 후방까지 쳐들어가는 전략을 써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72시간을 잠도 안 자고 움직이고 그런 전술이 필요해요. 실제 독일군이 그 이제 룩셈부르크 지역을 돌파할 때 거의 3일을 잠을 안 자다시피 하면서 진격을 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메스암페타민이 대량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피곤을 모르는 거죠. 피곤을. 피곤을 모르고요. 잠도 안 오고. 근데 나중에 이것의 부작용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끔찍한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잇몸이 다 나가고요. 히로뽕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은 끔찍해서 볼 수 없어요. 사진을 못 볼 정도로 잇몸이 나가고 몸에 막 상흔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자꾸 환각을 본대요. 자꾸 자기 몸 위로 수천 마리의 벌레가 움직이는 환각을 그걸 긁다 보니 상흔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마약이 20세기 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보급되고 알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했던 시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생체 리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기계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계의 주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작동되면 나는 거기 맞춰서 계속 일하고 땡 이제 쉬어 그러면 잠깐 10분 쉬고 또 땡 하면 또 가서 일하고 약간 모던 타임즈 같은 거 그렇죠. 막 돌아가는. 원래 밤에 해가 지면 인간은 원래 잤어요. 18세기까지의 인간들은 밤에 초를 사서 킬 수 있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해가 지면 다 잤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이 어두운데 이거 불 다 켜고 이렇게 인간을 자기의 자연의 리듬에 맞지 않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약물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메스암페타민 없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니죠. 합법적인 이제 곧 마약인 우리 커피를. 커피 줄 거예요. 커피.